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해결사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주식회사 JPK 리얼티의 정준환 해결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준환 해결사님이요. 매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부동산 투자 방법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해결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 사례를 얘기 드릴 거고요. 또 이제 화면으로 옮겨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오늘은 사례에 따른 소액 어떤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제가 이제 한 5번 정도 사례를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이제 5탄 시간이네요. 희소성 있는 다세대의 갭 투자. 여기서 뭐 갭 투자라는 단어들을 좀 많이 예전부터 써왔는데요. 작은 자금으로 투자했을 때 성공적인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광진구에 있던 화양동에 있던 그러한 소형 주택 다세대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라든가 지역에 대한 희소성, 그다음에 소액 다세대 갭 투자에 대해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좀 이분한테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당시에 여유 자금은 5천 정도의 그렇게 많지 않은 자금으로 투자를 희망하셨고요. 당시에는 이제 32세 정도로 뭐 지금 2년,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35살 정도 되신 그러한 이제 그 컨설팅 상담을 오셨던 분이고요. 희망했던 투자 상품은 특별하게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소액 투자 상품, 그리고 희망 투자 형태는 차익형으로 선호 지역은 특별하게 없었던 그러한 사례였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에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택했던 게 이제 화양동으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을 제가 당시에 추천했던 이유가 아파트의 거래 흐름을 보는 거죠. 거래 흐름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다른 상품이 어떨까라는 실거래가 국토부 자료를 봤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아파트 말고 거래량을 봤죠. 이 거래량은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거래 흐름량이죠.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화양동에 있는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를 당시에 이제 봤었는데 1제곱미터당 530만 원대 정도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추천을 하고 매입을 했던 논현동 쪽에 공시지가 가격이 한 400만 원대로 광진구가 훨씬 더 높았던 상황이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광진구가 높은데 그 이유는 대로변 쪽에 있었던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높았다. 따라서 매매 가격은 논현동이 높았지만 광진구가 가치는 더 높았다라는 첫 번째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을 분석할 때는 가치 분석을 할 때는 희소성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 지역에서는 신축, 해당 물건 있는 데는 한 8건 정도의 신축, 그러니까 8개의 동이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비교했더니 굉장히 신축 건수가 많았죠. 94개 동. 그러니까 94건이었으면 94개 동인데 누가 봐도 현저하게 희소성이 있는 곳은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여져서 희소성 때문에 또 장점을 받고요. 또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세대 주택이 연립주택이 많은 곳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이 훨씬 더 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좋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땅 위에 소유주가 상당히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 위에 소유주는 한 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데 지금 칠해져 있는 연두색 부분이 다 단독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그러한 지역이다. 따라서 다세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잘 오타가 났는데 보통 타 지역의 단독주택 비율은 이 정도 40%에서 50% 정도 이상이 보통 나오는데 보통
다가구 주택이 좀 많은 편이죠. 여기는 단독주택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서 장점으로 보였고요. 실제로 해당 물건에 투자를 했던 분이 실사용 면적이 한 12평형대 정도 됐던 게 당시에는 2억 6천만 원대 정도였고요. 현재 시세는 3억대가 좀 넘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투자를 좀 잘했던 케이스예요. 대출을 받지 않고 이제 전세 금액 한 4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사게 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입주 시에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올라서 오히려 돈을 회수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수익을 좀 많이 봤던 사례입니다. 역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해서 10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지역마다 또 투자해야 될 방향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몸에 맞게끔 무겁지 않은,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신다면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상승을 꾸준히 해오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한테 맞는 투자 자금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